자, 오늘은 스마트 계측의 이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요거는 이제 그 건설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표현하려고 하니까 IT 뭐 전문 종사하시는 분들의 언어하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그 계측 그러니까 현장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측하는데 스마트 계측을 좀 이제 건설 현장에서 도입을 현재는 한 상태고 그게 아직 그 확대가 돼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땅 속에는 이제 그 물이 있는데 그 지하수에 대한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각종 규정, 그 수동, 자동, 스마트 계측이 있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계측에 대해서 수동에서 자동으로, 자동에서 스마트로 이렇게 변천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떻게 스마트가 그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먼저 요거는 그 서울의 용산역 인근에 그 싱크홀이라는 그 있습니다. 요 발생한 건 그 옆에 보이진 않지만 터파기 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터파기 현장에 그 터파기 하면은 지하수위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도블록에 빠져서 그 사고도 발생하는데요. 그 하중이 있고요, 물의 하중. 그래서 흙은 단위 중량당 단위당 그 약 2톤, 물은 1톤의 하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총 대략적으로 3톤이란다면은 물이 1톤이 빠져나가면 해서 저런 싱크홀이라든가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노후화수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연결과지라든가 파손됐다든가 그쪽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집안을 쓸고 가는 어떤 그런 사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 시장에도 회사의 코뿔소가 다가온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의 코뿔소는 돌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옆도 보지도 않고 뭐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돌격 앞이에요. 건설 현장에도 항상 회사의 코뿔소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참여를 기피하는 건설적 모라토리움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심리를 해서 모랄 해저드의 붕괴가 유발되고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 코뿔소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거대한 충격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강구하거나 무시하는 이기를 뜻합니다. 자, 왼쪽에는 피사의 사탑이에요. 피사의 사탑이 왜 기울어져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사의 사탑을 떠받치고 있는 흙과 물이에요. 근데 집안이 연약한 것도 있지만은 물이 오른쪽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물론 연약 집안도 있지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3톤의 하중을 받아야 되는데 2톤의 하중을 받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약한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왜 기울어져 있을까요? 결론 딱 하나요. 흙과 물이 받치고 있던 것이 오른쪽의 터파기 현장에서 맨 오른쪽 사진에 보면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3톤의 하중에서 2톤의 하중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이 약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을 배수를 시켜버려요. 펌핑을 시켜버려요. 그러던 계속 이런 사고는 현재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질문인데. 네. 건물들이 굉장히 높죠. 자, 왼쪽에 이게 저기 레이저 포인트가 없어서 그런데 이 건물에 이게 지하주차장 보이십니까? 왼쪽에 레이저 포인트 죄송한데 하나 좀 보험사한테는 청구서 견적서를 내보내요. 내 차가 침수했으니 보험 처리해달라고. 근데 그거 공개되는 거예요. 아까 고모님 말씀하신 옆 건물이 그 담장이 크랙 균열이 쫙쫙 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사는 절대 우리 때문에 담장 건물이 균열했다고 절대 안 해요. 기술사들이 얘기하는 게 토목시공 기술사가 여기에 1m를 콘크리트 쌓았대요. 그죠? 이게 설계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시공에 나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왔대요. 8월달이니까 뭐 비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이게 1m가 떨어져 나갔대요. 자, 기술사 얘기는 그거예요. 자, 새로 1m를 쌓아다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떨어져 나갔다. 자, 이 안에 비가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죠? 만약에 비가 여기 없었어요. 근데 물이 이만큼 되면 하중이 더 1톤이나 하중이 추가로 생기겠죠. 그럼 이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비 오는 날 축대 조심하라 가죠. 그죠?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균열이 쫙 갔죠? 이거의 원인은 우리는 설계법 없습니다. 나무예요. 자, 나무가 그죠? 굉장히 굵고 뿌리가 어떻게 되죠? 뿌리는 굵어져요. 처음에는 얇았다가 그죠? 이 뿌리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도 옛날에 저희 집도 축대가 무너진 거 보니까 나무가 흔들어가지고 붕괴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설계가 없으니까 어찌됐건 이거는 그죠? 자연재해하는데 과연 국가에서 보상해 줄까요? 그냥 이거는 시공 잘못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냥 1m 더 올렸기 때문에. 그죠? 자, 이걸 좀 똑똑한 사람들 알면은 설계 없으니까 어찌됐건 이거는 자기가 돈을 받고 안 먹고 보상 받고 안 받고는 똑똑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유럽 사례예요. 유럽에는요, 영국인데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다가 집수정을 해가지고 물을 펌핑해서 버린다고 했죠. 그죠? 자, 버리면 어떻게 되죠? 수위가 이 정도 됐던 것이 쭉쭉쭉 떨어져요. 왜? 옆에 있는 물은 어디로 간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물이 쭉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집안이 어떻게 해요? 꺼집니다. 요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이만큼 주저앉아 버려요. 왜? 1톤의 물의 하중이 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갖고 있던 그 공간만큼의 위치가 사라지니까 집안이 침하되는 거예요. 건물 균열 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건 영국 사례, 우리나라는 뭐 사례가 없으니까. 영국에는 이게 6m까지 꺼진 적이 있어요. 왜? 나무들이 물을 쭉쭉 빨아버리니까, 그죠? 이게 수위가 이렇게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6m까지 영국 공원. 자, 이게 하수관이에요. 지하에 뭐 상수관, 하수관인데 하수관은 이게 2.5m마다 하나씩 설치하는데 하수관 연결부에 나무 뿌리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썬큰 가든 해서 우리가 뭐 보통 쉬거나 또 지하철 환승하거나 이런 썬큰 가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경석하고 여기다 조경석을 굉장히 무거운 돌을 달아놔요. 또 나무를. 근데 처음엔 나무 뿌리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물 찾아가니까 여기 가운데 연결부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부서뜨려요. 그 다음에 조경석이 주저앉아 버려요. 요거를 제가 이제 볼까요? 이 흉관이에요. 어느 날 물이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제가 CCTV 장비를 넣어봤어요. 이 안에다가. 어떻게 되죠? 나무 뿌리 보이죠? 그리고 저거 가운데 정면으로 보이는 게 저게 화강석이에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오프터 레코드입니다. 어찌됐건. 요거 제가 집에서 이제 사실은 회사 있을 때 스마트팜 좀 해보려고 습도 센서를 아시죠? 예. 네. 습도 센서를 제가 65%로 딱 조정을 해놨어요. 물이 없을 때는 그죠? 물이 저렇게 자동으로 관수되도록. 그거로 제가 집에서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사업해보자 생각했는데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 이게 물에도 제가 PVC 음료수통에다가 제가 물을 받아놓고 자동으로 이거 허브를 키우고요. 이 고구마예요. 수경 재배를 제가 옛날에 수경 재배 해본다고 좀 해봤던 건데 셋사람 쓰는데 이건 뭐 다 아시니까 이쪽에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했는데 그냥 코딩 제가 그냥 짜봤어요. 이거 아두이노로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모를 때는 저도 3시간 배웠어요. 사실은 옛날에 그냥 이거로서 다 아시니까 이제 제가 넘어가겠어요. 어찌든 이거 지고 사업하는 되겠는데 과연 이게 어디다 팔아먹을까 고민했대. 사실은 저는 아파트에다가 이걸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LG하고 삼성에서 지금 제품이 나온 다음에 수백만 원입니다. 상도역인데요. 스마트팜 2020년도 딱 했어요. 지하철에 노는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상도역에다가 스마트팜에 저게 뭐 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가? 제가 좀 설명 드릴까요? 어떠세요? 스마트폰. 빛 좋아하잖아요. 여기 LED 등을 쫙쫙쫙 깔아줘요. 자, 영양분은 여기다가 양액을 넣어줘요. 요 밑에 통에다가 양액을 넣고 펌핑을 해서 양액을 해서 물과 영양분들, 질소, 인산, 칼륨 이 세 가지를 해서 자동으로 관수를 해줘요. 그죠? 두 개가 다 크게 해결됐어요. 식물은 햇빛과 영양분 크게 두 가지거든요. 물론 온도도 당연히 결정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뭐 지하철 안에는 온도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들이 했던 게 뭐냐면 200명 고용해서 7,500명 매출 났다. 이렇게 광고를 때려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30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중국산도 막 20만 원대면 다 살 수 있어요. 어떨까? 그걸 옛날에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오른쪽 사진 이게 그 GI 파일로 보이는 게 광주 아이파크 사고 났던 그거예요. 지상. 자, 2009년도 판교에도요 등재가 됐어요. 저 이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 뭐 그냥 뭐 가있어 넘어졌구나. 그죠? 횡몽이 붕괴. 자, 이거 상도 유치원. 이게 다릅니다. 동작구 상도 유치원 되면서 이제 뭐 나라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위원회 구성하고 해가지고 지하안전 영향 평가법을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해가지고 시행됐고 2020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0m에서 텃밭할 때는 무조건 계측을 하고 그죠? 제한제 기간의 평가를 받아라.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실제로 중대재해 처벌법 이 건물 만약에 지다가 붕괴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그럼 무조건 구속이에요. 대표. 그러니까 요때 현대 아이파크 회장 그죠? 나 이제 아이파크 안 하겠습니다. 시민들 돌려주시면 됐어요. 왜? 자기 처벌받을까봐 구속당할까봐. 아와 명시적 사고가 있어요. 쉽게 해서 그 건설 현장에 가면요 다 관습적으로 해요. 아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뭐 계속 이렇게 해요. 누가 뭐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게 이제 고착화돼 있어요. 건설 현장에는. 근데 이 사람들은 시방서 규정을 가지고 하면요, 그죠? 시방서는 계속 고쳐 나가요. 이런 어떤 사고법에서는 시방서를 하고 국토부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청와대까지 하여튼 난리 나가지고 사고를 개선이 가능해요. 이거는 인부들이 못해도 반추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개선해서 이런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자, 그럼 이거는 어제 우리가 뭘까? 저도 좀 굉장히 고민이 돼요. 이게 지금 건설 시장에는 스마트 계측이라는 정의가 사실은 서울기술연구원 요것밖에 없어요. 그냥 다 스마트예요. 어디 가나 스마트. 그죠? 그래서 서울기술연구원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정의를 얘네들이 딱 내려놨더라고요. 데이터 수집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혁신 기술, 빅데이터라든가 사물인터넷. 뭐 사물인터넷 여기에 좀 뭐 그죠? 스마트 계측부터 상위 버전인데 어쨌든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무선 센서 네트워크 등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로서 센싱 기능 이외에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저기에는 수도가 자동이 다 포함돼요. 통신하거나, 그죠? 뭐 로라 통신을 쓰거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그죠? 인공지능 같은 의사결정 기능 등. 그래서 저 센싱 기능 외에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한 계측 기법 해가지고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자, 저거 이해를 할 수 있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스마트 계층을 건설 입장에서 그냥 정리를 했어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 수집 기능의 센싱 기능. 이거는 수동과 자동은 다 쓸 수 있고요. 스마트는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여기 외에 통신하고, 그죠? 좀 이따 뒤에 이제 로라 통신 보여줄 겁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빅데이터라든가 또 AI 같은 그런 기능을 처리 기능을 융합한 기술. 이렇게 제가 이제 용어를 좀 바꿔봤어요. 얘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건물 나옵니다. 이런 축대가 있죠. 축대 변이계 센서를 달아요. 건물 경사계도 달아요. 여기 이제 진동, 그죠? 진동계도 달고, 자, 균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그죠? 크랙 게이지를 계속 달아놔요. 자, 근데 이게 다 수동이에요. 그냥 사람이 가서 일일이 한다는 거예요. 자, 터널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경사, 진동계, 균열계. 자, 2020년도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터널에, 구리에, 그죠? 터널에 붕괴 사고가 났어요. 자, 왜 그런 거 했더니 이거 수동 계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뭘 바꿨냐? 자, 수동으로 안 되겠다. 그 한계가 있으니까 스마트 센서를 달아가지고 스마트 계측을 해라. 2020년도 바뀌었어요. 지금 양양도 제가 그죠? 여기에 잠깐 여기 수동이 있나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수동이 있으면은 없네. 수동을 제가 다 빼야 되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 기존에는요 수동 계측을 하려면은 그죠? 이 수익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그죠? 이 프로브가 사람이 직접 넣었다가 빼가지고 하나를 수위를 측정하고요. 자, 지중경석계를 해서 요 관정을 또 파요. 그죠? 관정 하나 파는데 보통 한 250만 원, 300만 원 들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 경사계 하나. 그 다음에 지표가 얼마나 침하가 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또 파기도 하고 지표 침하기 여기다 달기도 해요. 그럼 이게 세공만 팔아도 벌써 750만 원이에요. 싸게 하면. 보통 한 뭐 900만 원.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벌써 이게 텃밭이 하면서 이 건물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7일에서 15일 이후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서로. 그럼 벌써 여기서 붕괴되고 난 다음에 보고가 되니까 수동 계측 한계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이나 스마트 계측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취지는.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는 거예요. 또 스마트 계측은 요 센서 이 프로브라고 하거든요. 탐침기라고 하거든요.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올라가 가지고 요 세 가지 기능을 다 얘가 하고 있고요. 알람은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mm 처짐되면 알려줘 하면 얘가 자동으로 삐삐삐삐 해가지고 알려주는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요게 그거예요. 제가 GI 파일로 바꿔줘. 자, 여기다 치마판을 여기다 달아놔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지가 내려가가지고 치마가 얼마 됐고 수위가 얼마 되고 경사가 얼마 됐고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센서에서 해가지고요. 요걸 가지고
로라 통신 우리가 보통 한 10km까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보를 알려주면 여기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 되건 건설 현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사람만 안 다치면 되거든요. 자, 요거는 이것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야. 어찌됐건 얘가 잠깐만요. 이거 아니 저 되는데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삐삐삐 소리 납니까? 예, 얘가 이거 또 저기 갔네요. 네, 소리가 들립니다. 예. 여기 좀 보이세요? 네, 네.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지가 자동으로 물이 얼마나 있지, 그죠? 자, 여기 경사가 얼마나 있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치마가 얼마나 됐는지를 자동으로 제가 시간 세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수동 계측에 비해서는 2배가 비싸고요. 자동 계측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다른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서 그죠? 이 솔라 패널 위에 하나 더 깔아주면요, 자동으로 로라니까 뭐 저전력 아닙니까? 그죠? 그죠? 롱레인지니까 10km 이하까지도 데이터를 전송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 안 쓰려고 하죠. 왜? 건설 현장에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아니까 이제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한다 하면은 요거를 각 내가 위험한 위치에 계측기 하나씩 달아주는 거예요. 그죠? 뭐 4개가 됐건 5개가 10개가 됐건 해가지고 통신 통해가지고 그죠? 제일 중요한 스마트폰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발주처 몰라요. 지자체도. 제가 지금 양양군 하는 것도 지자체 몰라요. 당연히 또 모르고. 그러니까 이 중앙사고조사 안전율 개념으로 하니까 우리가 공사할 일을, 그죠? 안전율 얼마 됐으니까 내가 좀 다시 여기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알려주고요. 인접 주민한테 오픈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안 됩니다. 왜? 얘들이 헤게모니를 얘들이 쥐고 있어요. 여기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자체 발주처 힘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고 바쁘니까. 저도 양양군 가니까요, 모바일로 바로, 그죠? IP 주소만 알려주면요, 이렇게 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보고 싶다 그럼 딱 클릭해가지고요, 요 위치에 대한 것을 알려줘요. 자, 빨간 거 노란 거 센서가 실시간으로 알려주니까 위험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중경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중이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이거를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알려주니까 위험한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 기준은요, 1차 기준, 2차 기준, 3차 기준으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차 기준, 얘가 기울어졌는데 노란색에 딱 걸렸다 그럼 여기서 삐뽀 알려줘요. 물론 경보등 설치했을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설치 안 하면 모릅니다. 자, 스마트폰에도 시공사, 발주처도 오픈하자는 거예요. 발주처가 모르니까 자꾸 사고 나면은 이 사람들 맨날, 그죠? 뒷다리만 만지고서 이게 코끼리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넘었으면 2차 기준. 자, 요거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선을 만약에 넘었다 그러면 특별 관리하라는 거예요. 2차 기준. 근데 요거에 이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자, 여기는 위험하다 한 것이 3차 기준이 있어요. 지금 이거 2차 기준 안에 들어와서 표시가 안 될 뿐이지, 3차 기준 넘을 때 위험하니까 대피하라든가 이런 거를 스마트폰에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수익이 얼마나 지금 최선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 하나만 뚫으면 돼요. 그죠? 뚫어가지고 얘가 프로브가 자동으로 내려가도 삐삐삐 하면서 싸워서 수위가 이 정도 됐는데, 그죠? 자, 양양사고가 또 1차 기준, 2차 기준, 3차 기준에서 정리하고요. 지하 수위도, 그죠? 노란색, 초록색, 1차, 2차, 3차 기준 나눠가지고 이걸 넘었다 그러면 어찌됐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도 사람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건설 현장에 아직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앞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응력계, 이게 과연 얘가 여기 넘어오지 말니까 제대로 막고 있는지를, 그죠? 응력을 테스트해요. 그러면 얘가 많이 밀렸다 그러면 또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건물 경사, 이 옆에 있는 건물이 아무래도 위험해. 이 건물에 말해서 있는데 건물이 옆으로 조금 있어. 자, 근데 이게 허용치 않아.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근데 1차, 2차, 3차로 넘으면 이 사람도 대피해야 돼요. 그죠? 지금까지는 대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피하면 뭔 소리 있습니까?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는 안전질환 기준을 우리가 확률이라든가 안전줄 개념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그거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론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이라는 거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나 완벽한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설계 변수들을 만들거든요. 이건 다 경험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과 안전을 항상 상존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뭐냐? 스마트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속담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대요. 근데 두 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대요.